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나도공에서 한국사 기출문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는 전범위의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게 기출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최근에 한 3년간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던 국가직과 지방직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소방직도 마찬가지였고 법원직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이 다 뭐냐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역사라는 과목이 뭐 한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과목의 공통점인데 과거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다 맞춰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관점의, 새로운 시도의 문제들이 개발돼서 나와서 정답률을 항상 떨어뜨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나도공의 이제 요번 문제집은 보면 단순히 기출문제지만 씻지 않았어요. 굉장히 실험적인 문제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언급이 안 됐던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아주 수월하실 거고요. 또 해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책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선사시대부터 들어가 볼게요. 한반도의 선사시대 제1장.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중에 특히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 문제는요. 이렇게 유적지를 보여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상원 거운모루, 연천 정국리, 공주 석장리. 이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냥도구로는 이번에 글개, 밀개 등이 있다라는 말이 왜 옳지 않은 거냐면 이 글개와 밀개는 사냥도구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조리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도구고요. 사냥도구는요. 제일 유명한 거 주목도끼 있죠. 찌개 이런 것들이 사냥도구예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70만 년 전부터이다. 선지 3번에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다. 좀 이따 문제 보겠지만 뭐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요. 구석기 전기에는 주먹도끼 같은 큰 도구,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고 구석기 중기에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했고 구석기 후기에는 같은 크기의 도구를 여러 개를 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4번도 아주 중요한 말인 게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평등 사회였다고는 하지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때도 역시 지도자는 있어요. 다만 이 지도자라는 개념이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군림하는 자, 그러니까 불평등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배자라고 하죠. 그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자, go!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사의 의미, 첫 단원에서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공부하죠? 그 부분입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거짓말을 지어내면 안 되지만 똑같은 역사적 팩트, 사실에 대해서 그 시대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 그런데 선지 1번에 보면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했어요. 객관적 의미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한 채 있는 사실 그대로만 밝혀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고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시간을 말한다. 좋아요. 3번,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가가 선정하고 연구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들 대부분은 이 선지 3번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전부 알 수도 없고요. 그 과거의 사실을 역사가가 취사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따라서 그 기록 자체, 즉 사료 자체가 이미 주관성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4번,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 연구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에 대한 서술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어떤 평가나 판단이 들어가는데 아주 간단해요. 다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판단이 들어가면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한번 볼게요. 자, 선지 1번.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핵심적인 구절이 있죠.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자, 고구려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중국의 역사책인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고구려 사람들이 흉폭하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분명히 판단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어보라 마라 기록으로서 역사예요. 그다음 2번 가볼게요. 묘청 등이 승리하였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다. 자, 보세요. 묘청이 이겼다면 조선사가 발전되었을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또 이 글은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 제1대 사건.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3번.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대 이에 대해서 자문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자, 이 기인이라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죠.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대해서 자문하였다. 그냥 기인 제도에 대한 담담한 설명이잖아요. 4번. 부여는 장송의 북쪽에 있으며 현토에서 천리점 떨어져 있다. 여기까지만 가면 사실이지. 근데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여 근엄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이 이것도 삼국지 위서 동의전 내용인데 중국이 부여하고는 잘 지냈고 고구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한테 손해인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보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의 운동을 판단하고 있죠. 아, 좋게. 이걸 이렇게 판단 안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4번도 부여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3번은 그냥 기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그 학자들, 그런 관점을 주장했던 학자들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사례를 펴놓고 구분을 하는 건데 판단이 들어가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그냥 사실을 설명만 하고 있으면 사실로서의 역사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올라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내려가 보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역사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관은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오호. 역사관은 자신을 숨기고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이거 레오폴드 폰 랑케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역사는 과학이어야 된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른 사실의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 본래 역사학과라는 건 원래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럽은 대학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들은 벌써 800년, 700년이 되었죠. 볼로냐 대학은 1000년 됐고요. 그런데 대학의 역사학과가 처음 생긴 건 19세기 초예요. 당시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프리드리히 폰 헤겔이 정신적 변증법, 그 당시엔 굉장히 히트했었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정신적인 역사 발전을 설명했습니다. 이걸 역사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겔의 역사 철학의 반기를 들면서 역사가는 최대한 자신의 관점이나 자아를 버리고 죽이고 옛날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만 밝히면 된다라고 랑케가 주장을 하면서 역사학과를 처음 창설합니다. 그 이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다만 그 랑케조차도 자신의 역사서에서 저 랑케는 제가 석사 과정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주제라 랑케만 가지고도 한 6박 7일 얘기할 수 있지만 딱 1분만 얘기할게요. 그 랑케조차도 과거의 사실을 설명할 때 자기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써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간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관점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대부분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이 입장은 엄연히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입장에 따른 설명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기록을 고르면 되죠. 아까 뭐라 그랬죠? 판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고대 무역항인 당항성에 가서 토성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토성이 아름답다, 못생겼다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2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삼국시대야말로 불교가 발전했던 시대인데 특히 신라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는 이유는 김부식 본인이
불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 관련 이야기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부식의 자신의 관점이 들어가 있죠,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이거 기록으로서 역사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죠, 2번. 아시겠죠? 기록으로서 역사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없는 이유는 김부식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자로서의 김부식의 관점. 3번, 돌무지 무덤이 서울 속천동고분군과 만주의 장군총을 비교하였다. 뭐 형태나 이런 걸 비교했다 이거예요. 4번, 고려시대 관료 중에서 과거 합격자와 무름으로 등용된 사람의 명단을 정리했다. 자, 보세요. 과거로 합격한 사람과 무름이 음서죠. 음서로 등용된 사람들을 명단을 정리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를 전공하는 역사가들끼리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봐라, 음서로 진출한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고려는 관료제 사회라기보다는 귀족 사회다. 그에 비해 또 어떤 분들은 음서로 진출한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음서로 진출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결국엔 다시 또 과거를 쳤다. 그래서 고려는 관료제 사회다. 그러니까 이런 팩트에 대해서 이 명단에서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면 이제 기록으로서 역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는 지금 사실로서 역사에 해당하니까 2번 같은 경우는 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록.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아주 재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선사시대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다음 중 한반도 신석기인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땅을 넓게 파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 네, 신석기 시대부터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죠? 2번, 일부 지방에선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No, no, no! 신석기 시대 때 농교가 목축이 시작된 건 맞지만 벼농사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이다? 청동기 시대부터이다. 그것도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따라서 여기 2번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애니미즘, 자연숭배, 샤머니즘, 무속, 무당, 부족장이죠. 토테미즘, 자기 동식물을 선정해서 숭배하는 거. 신앙 등의 형태가 처음 나타난 게 언제냐면 신석기 시대부터죠.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여 말을 형성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안 지워졌어요. 자, 넘어가 보면요.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도 초등학교 한 3학년 국어 문제. 세계시대의 역사의식에 대한 태도로 옳은 거.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되죠. 그죠? 2번, 서구 문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물론 서구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지만 우리 걸 다 버리고 수용하는 건 안 좋은 자세죠. 3번, 민족사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조화시켜야 된다. 모범 답안. 네,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4번, 외부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폐쇄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둬야 된다? 이러면 북한 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6번 기출문제. 자,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구석기나 신석기나 모든 사람은 평등했다. 1번 맞고요. 2번,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바닥이 원형인 움집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입니다. 예. 움집은 구석기 시대는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신석기 시대 얘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옳지 않은 것. 뼈도구와 뗀석기가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도구고요. 무리를 이루어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인간이 단독 생활하기엔 무리가 있어. 그래서 무리를 이루었다 이거야. 지도자 있다 그랬죠? 다만 지도자는 지배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답은 2번이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또 가봅시다.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생활 모습은 주먹도끼, 구석기 전기를 대표하는 사냥도구, 팔맷돌, 순배찌르개, 구석기 후기를 대표하는 도구입니다. 어찌됐든 구석기 시대입니다.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조리야 구석기인들도 이미 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장은 무슨 얼어 죽을 저장입니까? 저장은 토기가 나와야 되는데 토기는 무슨 시대부터 나온다? 신석기 시대부터 나온다는 걸 명심해야 되죠. 오케이? 2번,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옷이야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죠? 그물은 실을 뽑을 수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요. 역시 가락바퀴 같은 게 개발돼야만 될 수 있어요. 가락바퀴 언제 나왔죠? 던킨 도너츠 기본형으로 생긴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하는 거죠. 자, 3번 이삭을 잘라 추수하였다. 이삭을 정교하게 자르기 시작한 건 물론 이제 농경은 신석기부터 시작됐지만 이삭을 정교하게 잘라서 추수하기 시작한 건 거의 뭐 청동기 시대부터예요. 역시 안 되고요. 4번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네, 답은 4번이죠. 무난한 문제였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글과 관련 있는 시대의 유물은 한번 읽어볼게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돌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다가 점차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 뗀석기를 만들었다. 더 읽을 것도 없죠. 구석기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막집에 살았다. 그래요. 동굴, 바위 그늘, 막집. 이 막집은 움집이 아니에요. 비만 피하면 막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대표적인 욕이 있다면 2번에 주먹도끼죠. 워낙 유명하죠. 주먹도끼. 거푸집은 금속을 녹일 때 만드는 틀, 붕어빵 틀,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돌 농기구,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죠. 자, 갑시다. 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이 좋은 문제야. 아마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한국사를 조금의 이론적인 관점도 없이 달달 외우기만, 요약장만 펴놓고 외운 학생들은 아마 이런 거 못 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죠. 자,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전의 식량 채집 생활 단계에서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인류의 생활은 크게 변화했다. 이후 철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였고 그때까지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화했다. 한편 철기와 함께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이 사용되었고 창원 다우리 유적에서는 남단까지 한자가 보급되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계사적인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째는 청동을 비롯한 금속기를 사용하느냐. 근데 물론 이제 주요 문명 중에 그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금속을 거의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계급이 발생하였느냐. 왜냐하면 계급이 발생해야 국가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국가는 어찌되었든 간에 강제력이 있어야만 국가가 형성돼요. 국가에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강제력이 있어야 되고 강제력은 불평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국가는 그 강제력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는 강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시작돼야만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국가마다 주요 고대 문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문자,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거. 언어야 옛날부터 우리가 썼죠. 우리 원시인 때부터. 근데 글자를 사용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히스토리와 프리히스토리의 구분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식량 채집이야 구석기부터 했고요. 농경과 목축도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역사시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명도전, 오수정, 반량전은 돈인데요. 중국 돈인데 자, 상당히 많은 문명 지역에서는 문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된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한자. 그렇죠. 글자, 문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 청동기 같은 금속의 사용, 계급과 국가의 발생, 한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문명 사회에서 글자가 발명이 안 된 사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유형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유적. 여러분, 이 동아시아의 구석기 유적 발굴은 상당히 좀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꽤 옛날부터 구석기 유적이 발굴이 활발히 됐었는데 한반도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상당히 늦게 발견되거든요. 남한에서는 공주 석장리,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북, 웅기, 굴포리가 가장 옛날의 구석기 유적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오래전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에 공주 석장리 그리고 웅기, 굴포리, 요게 구석기 유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각 구석기 유적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과거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론서에서도 주요 유적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 유적지의 특징, 예를 들어 뭐 흥수하이, 청원 두루봉동굴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옛날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아니고 구석기 유적 중에 가장 늦게 가장 옛날에 발견한 유적지. 알겠죠? 공주석장이 웅기, 굴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정궁리도 따로 나올 때가 있죠. 아주 유명하죠. 뭐 주목도끼. 이게 최초로 발견된 곳이죠.
이 구석기 유적지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또 서양 쪽 고고학자들이 야, 동양에는 주목도끼가 안 나오는데 이게 아슐리안 문화라 그러는데 주목도끼가 그나마 도낀 계긴이긴 하지만 구석기 시대 전기의 도구 중에서는 제일 예쁘고 제일 세련된 도구거든요. 근데 그게 1970년대에 경기도 연천 전국리에서 우르르 나왔고 그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 중국에서 주목도끼 상당히 나왔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금도 구석기 유적이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구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건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일본과 아시아 대륙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분명히 사람이 살았을 것 같은데 뭐 언젠간 발견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이제 11번입니다. 다음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연천정옥리, 단양, 수양계, 검은모로 동굴, 구석기니까 이제 빨리 가볼까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이해되시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이 시기 사람들은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인류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여러분,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면서 인류는 채집 경제에서 합니다. 있던 걸 기존에 존재하는 자연물을 소비만 하는 채집 경제에서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경제로 바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뭐 같냐면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채집 경제, 생산 경제로 발전되게 됐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신석기 혁명 혹은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냐면 농업 혁명이라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제1의 물결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 제2의 물결 산업 혁명, 제3의 물결 정부화 혁명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1의 혁명, 제2의 혁명이 바로 하나가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이고 또 하나가 산업 혁명이에요. 이건 뭐 예전부터 많이 썼던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니까요. 요게 좀 문제가 재밌는 게 3번에 신분제 같은 불평등은 무조건 청동기 시대부터라 그랬죠. 4번 좀 볼게요.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철기 시대부터예요. 청동기는 우리나라 청동기와 중국과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철기는 중국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에 비해 2번을 볼게요. 동굴 막집은 구석기고요. 그렇죠? 시족 중심의 사회는 맞는데 점차 족외혼 풍습. 그러니까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면은 유전적으로 열성 유전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시죠? 그래서 다른 시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더 우수한. 하다못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개를 좀 알거든요. 옛날에 길러도 봤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선생님 한 분이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워가지고 시베리안 허스키를 하나, 새끼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베리안 허스키가 나중에는 꽤 커지죠. 꽤 커지는데 이미 6개월 만에 폭풍 성장을 했는데 이 양반이 바쁘니까 한 12시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막 놀아달라고 괴롭히고 해서 기훈아 안 되겠다. 개 하나 더 들여놔야 되겠다. 차라리 그 집 마당이 있거든요. 그 집이. 둘이서 좀 재밌게 살게 해야지. 아우 내가 이거 일일이 신경 쓰니 힘드네. 라고 해서 첫째, 형님 시베리안 허스키 형님 개가 그 수컷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비슷한 크기 비슷한 나이에 수컷을 들이면 큰일 납니다. 100% 둘이 싸움 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강한 개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더 약한 개를 데리고 와서 서열을 매겨야 되지. 비슷하면 맨날 싸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암컷을 데리고 오면 안 싸웁니다. 그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순종 보더콜리를 내가 하나 구해올라 한다. 그래서 제가 보더콜리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몇 마리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근친교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보더콜리들은 좀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형님 속 썩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믹스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커피도 믹스가 제일 맛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다양한 형태의 유전 형질을 가진 다른 시족과의 혼인들을 통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나오죠.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사회가 어떤 문명권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족외혼의 풍습이 나타났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그 신라 시대 왕들 보면은 말이에요. 신라 왕들 보면은 막 자기들 조카랑 결혼하고 하던데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디든 고대 사회에서는 특수한 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고서 그렇게 근신혼을 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갑니다. 이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락바퀴. 옳은 것. 칠해거리. 여러분, 이제 조개 같은 거로 만든 목걸이에요, 목걸이. 자, 조개 껍데기. 하여간 여러분, 조개 껍데기 나오고 가락바퀴 나오고 칠해거리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시대입니다. 물론 가락바퀴는 그 뒤에도 청동기, 철기시대, 삼국시대도 썼기 때문에 가락바퀴만 가지고 풀 수는 없지만 여기 칠해거리하고 조개 껍데기. 조개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예요. 신석기인들이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죠. 최대 그 영양 섭취, 단백질은 주로 조개잡이로 섭취했단 말이야. 그러면 신석기로 가야 되겠죠. 붓은 철기, 2번에 고인돌은 청동기, 3번 네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만약에 시작되었다. 좋아요. 신석기인데 만약에 벼농사가 나오면 이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벼농사는 신석기 시대 한 적이 없다. 자, 반량전, 오수정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철기.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직 9급 기출문제입니다.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가 사용되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 풀 때 그 말씀드렸죠. 구석기 전기를 대표하는 도구가 주먹도끼라면 특정한 도구는 이 두 개 알면 돼요. 시기 구분용으로. 자, 주먹도끼는 구석기 전기를 대표하는 도구고요. 순배찌르기는 구석기 후기를 대표하는 도구고 잔석기입니다. 요만한 도구에 나무 같은 거 이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배찌르기는 잔석기, 구석기 후기.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 자, 2번 신석기 시대 움집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제일 이해가 안 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어디 있어요? 말 자체가 모순이긴 하지만 그 사각형인데 약간 끝 지점이 동글동글한 사각형이라는 모순된 언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하면 신석기 시대 움집, 네모나면 청동기 시대 움집. 자, 조개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유물, 비파형 동건, 붉은 간토기, 반달돌칼, 홈자기. 이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청동기 농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멕시코 아스테카 문명이나 이런 데서는 청동제 농기구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기를 썼는데요. 다만 이 반달돌칼은 신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농기구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다음의 사실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모습으로 오른 것. 태양과 물을 숭배. 애니미즘. 곰과 호랑이 숭배. 토테미즘. 조상경은 샤머니즘. 신석기 시대에 처음 등장했다 그랬죠. 그럼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거.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답은 2번. 다음 17번. 자, 시족별로 20-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생활했고 공동노동, 공동구배,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했다. 이게 언뜻 보면 구석기 시대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족이라든지 또 일부 신석기 시대 지역에서는 부족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족이나 부족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로 가야 돼요. 알겠죠? 구석기 시대에도 무리를 지어 살았지만 이걸 시족 단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석기 시대인데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었다. 자, 여기 보면 너무 쉬운 게요. 바로 1번이죠.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 입거나 그물을 만들거나. 2번은요.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잉여 생산물. 생산력이 발전돼서 남는 생산물이 등장하면 요거를 독점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뭐로 한다? 계급의 분할로 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불평등은 왜 생기는 것인가? 이 생산력이 발전해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자 불평등이 발생하죠. 3번 야산이나 구릉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거주지고요. 신석기 시대는 큰 강가나 바닷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죠. 큰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주로 조개잡이나 물고기 잡이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야산이나 구릉은요. 농경이 중심이 됐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우리나라나 중국은 여름에 비가 왕창 내리기 때문에 큰 강 바로 옆은 강물이 너무 넘쳐가지고요. 오히려 이걸 개간하기 전까지는 갈대밭이었어요. 갈대밭. 따라서 조금 떨어지고 물은 흐르되 조금 작은 물이 흐르는 데서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칼 홈자기.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 농기구죠. 자, 좋아요. 갑시다. go. 자, 그다음에 18번입니다. 미추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
황해도 봉산 집단이와 평양 남경에서 좁쌀이 나왔대. 좁쌀은 쌀이 아니죠. 조죠, 조.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기 체크해 볼게요. 하였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뭐가요? 수렵과 어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다고 해서 농업이 중심 산업이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 토양의 생산력이 그렇게 되게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기술력으로는 농경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은 부업이고요. 그리고 주업은 여전히 물고기 잡이나 사냥 채집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제 좀 겹치죠. 1번은 사유재산이 나오면 불평등의 시작이니까 청동기. 2번, 자 보세요. 환호를 둘렀다. 와, 이 환호가 아니잖아요. 도랑, 방어시설. 전쟁이 시작되니까 도랑을 파지. 그러면 청동기 시대부터인 거지. 방어시설, 목책이라든지, 자, 앞서 써볼게요. 목책이라든지 환호 같은 방어시설이 나오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선지죠.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흑요석이라는 게 화산지대에서만 나오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 백두산 일대나 아니면 바다 건너 일본 큐슈. 근데 강원도 양구 상무룡이라든지 또 여러 유적에서 구석기, 신석기 유적에서 또 부산 동삼동 신석기 유적 같은 데서 흑요석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원거리. 멀리 있는 지역하고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거기는 그런 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신석기, 심지어는 요 선지는 구석기로 갖다 붙여도 돼요. 강원도 양구 상무룡지. 거긴 군대밖에 없어요. 화산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구석기 유적에서도 흑요석이 나왔어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집자리가 여러분 신석기 시대 집도 움집이고 청동기 시대 집도 움집이고 심지어는 삼국시대까지도 민중들은 주로 움집에 살았어요. 다만 우리가 삼국시대 움집의 형태는 배우지 않아요. 다만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요. 발굴을 해보면 제가 발굴은 2년 넘게 했던 사람이죠. 원래 고고학연구소로 갈까 국립대 교직원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국립대 교직원을 선택했었거든요. 공무원. 네, 별정직을. 고고학연구소는 정규직이었는데 공부를 계속 더 하고 싶어서 국립대 교직원을 선택했었는데 예전엔 좀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고 이 고고학 발굴도 하면서 수당도 따로 붙거든요. 6급 공무원 대우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젊을 때라 좀 철이 없어서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막 학원 강사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를 교수님이 글로 이제 그 추천을 계속 했었냐면 우리 학교에서 발굴 경험이 제가 제일 많았거든요. 좀 직접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뭐 2년 넘게 발굴을 해봤는데 이게 발굴을 해보면요. 정말 신석기 시대 유적지 발굴은 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움집이나 이런 집자리도 다 똑같고요. 뭐 규모의 차이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주거용만 나오면 신석기 시대예요. 근데 여기 추가로 뭐 창고니 작업장이니 뭐 집회소니 공공의식장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특별시든 인천광역시든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체육관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마트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다? 청동시대부터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역으로 집자리는 주거용 흔적만 나왔다 하면 신석기 시대. 주거용 이외에도 다양한 게 나왔다면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에 갑시다. 네. 19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시기의 집토에 대한 거다. 그럼 집의 모양을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근데 직사각형의 모양이 움집이래요. 이미 청동시대예요. 거기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가옥. 요게 한번 줄 거 볼게요. 지상가옥이 나타나려면요. 여러분 그냥 지으면요. 집이 무너지고요. 그 밑에 기초 공사를 해야 돼요. 즉 주춧돌을 깔아야 되거든요. 네. 주춧돌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깔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거,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집들이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직사각형 모의 움집 하나, 주거지가. 그리고 일부 집들은 주춧돌을 깔고 지상가옥화되었다. 자, 청동기 시대입니다. 갑니다.
예, 1번을 보시면요. 반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청동기 시대부터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답은 1번이네요. 그죠? 2번은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려면 철기 시대가 돼야 되고요. 3번에 보면 가축의 뒷걸음을 비료로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론 수업할 때 강조했었죠. 우리가 이런 가축의 그 분뇨를 삭혀서 비료로 쓰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부터예요. 이거 상당히 생각보다 늦게 시작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삼국시대 이럴 때 농촌도 내려가면 오히려 똥냄새가 안 날 거야. 그 걸음 안 썼거든. 4번 탄화된 좁쌀이 출토된 거 뭐 아직 벼농사가 안 됐대. 신석기죠.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행해질 때 당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거. 고인돌, 돌롤 무덤, 돌무지 무덤이 축조되었다. 여러분, 무덤 중에 돌 들어가는 무덤. 고인 돌무지 나무 청동기, 그리고 널무덤, 동무덤 이렇게 나오면 철기시대의 무덤입니다. 자, 그리고 우세한 부족이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무슨 사상? 이거를 우리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선민사상이 뭐냐면 나는 하늘의 후손이야. 난 천손이야. 단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하늘의 신이죠. 네, 주몽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천재, 하늘의 신이죠. 천손사상 1번. 자, 정치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알겠는데 고대 왕국이 확립되었다. 아, 요것 때문에 안 돼. 고대 왕국이란 건 여러분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즉 삼국시대를 말합니다. 제가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패턴, 뭐 불교가 수용되다, 그리고 율령과 관등제가 공포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 삼국시대부터 해야 돼요. 고대 국가라는 표현은 규정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2번, 토기의 제작이 비로소 이루어져. 뭘 비로소 이루어져? 이미 신석기 시부터 이루어졌지. 3번, 계급사회가 형성되면서 군장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국가가 아니고 그냥 그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인디언이라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메리카의 선주민들 보면 무슨 부족이 있고 추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이고요. 우경을 이용하는 동사는 글쎄 기록으로는 6세기 지정왕 때부터예요. 신라. 아직 좀 더 뒤의 일이죠. 답은 3번이고요. 오른쪽. 자, 세영동검. 네, 이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동검이죠. 철기시대의 동검을 이제 뽀달구용으로, 의뢰용으로 썼죠. 그 다음에 위만 본격적으로 철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사람이지. 온돌, 잔무늬. 역시 철기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청동거울이죠. 그럼 철기시대로 가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철기시대도 무르익게 되면 나중에 이 청동 동검 같은 거 만들지 않는데 초기 철기시대. 그러니까 여기 답이 3번이죠. 청동기시대 후반기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모습.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뭐 또 비파형동검이나 거친무늬 거울이 청동기를 대표하는 청동기라면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정확히 개념하면 초기 철기시대 때를 대표하는 의식용 청동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으로 아이고야, 이게 제가 21번을 땡겨 넣어보세요. 21번 할게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에 된 근본적인 원인.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또 한 번 얘기하죠. 잉여. 모든 것의 시작은 이겁니다. 만약에 주민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먹을 음식도 없어. 그러면 여기는 완전 평등사회야. 100명이 있는데 생산량이 200명 분량의 생산량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평히 나눠지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거를 독점하게 돼요.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면 재화의 격차가 발생하고 빈부격차와 계급격차가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잉여 생산물의 발전. 참 이게 비극적인 거지만 그렇죠. 생산력이 발전하고 잉여가 발생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브루나이는 국왕의 재산이 30조입니다. 볼키아 국왕인데요. 재산이 3조고 자동차를 3,000대를 갖고 있고 개인용 비행기를 6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인구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인구는요. 단지 말레이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거기 살고 있었지만 국적을 주지 않고 굉장히 가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카타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화가 펑펑 이게 쏟아져도 돈 되는 석유가 쏟아져도 이거를 특정한 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돈을 더 독점하게 되니까 이걸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다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대단한 게 이게 이제 근대 이후의 현상인데 노르웨이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이것을 특정한 대기업들이나 특정한 세력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부 국가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원유에서 나오는 자산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요. 대체로 새로운 재화가 발굴되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 오히려 그걸 독점하는 세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22번 했고요. 23번 가볼게요. 암사동 선사 유적지를 물어봤어요. 암사동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고요. 농경 생활이 시작됐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수렵이 의존하였다. 움집의 규모는 크지 않아요. 4명 정도 사는 규모. 원룸이에요. 집터는 직사각형이다. 지상강으로 나타난다. 무조건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그랬죠. 답은 4번이죠. 네, 좋아요. 자, 24번입니다.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반으로 단위로 하였다. 움집의 구조는 장방에서 둥근 모양으로 표현했다. 둥근 모양에서 장방. 장방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써줬어요. 여기 출제자가. 왜냐면 정말 잘 만든 겁니다. 직사각형이라는 표현을 굳이 장방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출제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문제풀을 통해서 훈련을 해봐야 되죠.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죠. 3번. 청동으로 된 도끼 등의 공구가 출토되었지만 농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청동기 농기구는 없다 그랬죠. 그럼 이제 답은 3번이네요. 근데 선생님 일단 좀 이따가 4번 이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1번은 왜 안 됩니까? 1번도 옳은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는 부족이 형성된 건 신석기 시대부터. 그리고 이 부족을 기반으로 국가가 형성된 게 청동기 시대. 아시겠죠? 이게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청동기 농기구는 없어. 우리나라엔. 25번. 우리나라의 초기 철기 시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청동기 문화가 더욱 발달하여 잔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었다. 말씀드렸죠. 민무늬 토기 외에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랑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철기 시대가 돼도 청동기 시대에 개발되었던 민무늬 토기나 미소니시 토기 등을 계속 써요. 심지어 삼국시대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청동기 철기 시대에 나온 토기들을 아시면 돼요. 자, 원형의 송국령 주거지. 여러분, 송국리는 부여 송국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청동기 시대 유적이에요. 근데 초기 철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형도 아니죠. 장방형, 직사각형이 돼야지. 그래서 다 틀린 얘기고요. 제가 얘기했죠? 철기는 우리가 중국한테 배웠다. 중국 애들이 철기만 전해주진 않았겠죠? 명도전, 반량전 같은 중국 돈도 들어왔다. 사천 늑도라든지 이런 남해안의 유적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6번으로 가보면요.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 문화가 이전 시대부터 발달했으며 이는 청동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아니라니까. 청동기 농기구 없다 그랬죠? 옳지 않은 거 1번이고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인돌들은 대부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천 창내와 암사동은 이건 구석기, 이건 신석기 유적기죠. 답은 1번이죠. 옳지 않은 거. 그리고 2번 계급이 분화되고 지배자 등장,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 다 맞는 말이고요.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15,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돌 사실 이 고인돌 가지고 이 15,000개가 다 지배자의 무덤이라면 청동기 시대야말로 무슨 유토피아지. 인구가 얼마나 됐을 거라고. 대부분의 고인돌은 제 손가락 이 팔 길이만 합니다. 이런 데는 저 같은 듣보잡이 죽는 거고요. 이런 큰 고인돌들, 강화도에 가면 막 우리 스튜디오보다 더 큰 고인들 있죠. 이런 건 뭐 여러분 적어도 저 문재인이는 그런데 묻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말하도 마. 나 이명박이야. 이런 높은 분들이 묻히는 무덤. 즉 고인돌의 크기 차이가 불평등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답은 1번이고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바둑판식 고인돌, 남박식 고인돌, 여기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28번 가보겠습니다. 가시대에는 농경과 정착생활을 시작했대. 그러면 이건 뭐야? 신석기 시대죠. 그러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나오고요. 그러면 가락바퀴를 사용하였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28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봅니다. 기원전 4세기. 여러분 기원전 4세기가 어떤 시기냐면 한번 써볼게요. 기원전 4세기는 이때
철기가 처음 들어올 때예요. 철기 시대가 시작될 때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 1번처럼 철기가 보급되고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가 만들어지고 청동기는 세형동공과 잔문이골처럼 의식용 도구가 되었다. 맞고요. 명도정, 반량정, 오수정 같은 것이 출토되고요. 청동기 때 사용되었던, 잘 보세요, 3번. 이 시기 유적에서는 청동기 때 사용되었던 세형동검, 잔문이 거울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세형동검과 잔문이 거울이 철기 시대 때 발명된 의식용 청동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장난을 조심하셔야 되죠. 3번이고 4번 설명 잘 돼 있죠. 미문이 토기 그대로 씁니다. 거기에 새롭게 이런 토기들이 추가되는 거죠. 다음 3번이고요. 30번. 철기가 보급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철제 무기와 농기구의 사용으로 청동기는 자치를 갖추었다. 이런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좋아요. 이 정도로 스토킹 수준으로 이 부분 핵심적인 이 오류를 함정을 봤으니까 이제 안 틀리실 수 있죠. 31번입니다. 2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주택 공사를 하려고 집터를 공사하다가 큰 돌이 나서 더 깊이 파보았더니 괸돌, 주춧돌이 새겨져 있다. 세워져 있었다. 4개의 판석 형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는 고운 흙으로 만든 붉은 간토기가 발견되었다.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죠. 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민무늬 토기, 덧띠 토기, 붉은 간토기, 나중에 철기 시대로 하면 검은 간토기, 또 청동기에 미송리시 토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유물은 네, 반달돌칼 이것밖에 없죠. 네, 아이고 커져버렸어요. 반달돌칼 이것밖에 없죠. 네, 네, 그렇죠. 너무 작게 했네요. 일단 여러분 32번 가볼게요. 이게요, 이게 되게 좋아요. 네, 제가 다시 늘려놨습니다. 32번.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삼각으로 바뀌었다. 얘기했고요. 정착 생활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3번. 돌로 만든 농기구 위에 또 나왔어.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 없다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선사시대 할 만한 건 다 봤고요. 다음 주제에서는 뭘 볼까요? 고조선과 부고 옥동삼 관련 문제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